통일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149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사는요. 박근혜 대통령과 최근에 이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었는데 네. 이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첫 한일 정상회담이었잖아요. 네, 몰랐는데 그렇더라고요. 네, 그동안 사실 한일 관계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네. 왜 안 좋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안 좋았을까요?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어쨌든 명분상은 뭐가 문제였냐면 네. 그 위안부 문제 있잖아요. 네.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을 했다는 건 뭔가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뭐 처리를 잘 했나 보죠? 아니요,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뭐 그런 네. 소리는 못 들었어요. 네, 문제 해결에 가속도를 내기로 협의했다고 하는데, 네. 가속도를 내기로 협의한 건데, 해결을 하겠다. 이게 명확하게 어떤 방향인지가 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 참 네네네. 그게 나와야 이제 되는데. 몰라서, 네,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뭐 북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이게? 네, 근데 북한이 이제 그 위안부 피해자 관련돼서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지니까 그때부터 북한이 막 공식적인 반응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항상 기본적으로 외무성이 발표를 해왔었는데 네. 이번 11월 6일 이제 연합뉴스에 따르면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 5일 그러니까 이제 지난 5일이라고 하면은 11월 5일에 네. 외무성 대변인이 발표를 한 거죠. 네.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발표했냐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은 조선 반도에 남해만 있는 게 아니고 북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한만 피해자가 있는 게 아니고 북한에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일본은 조선 인민들에게 저지른 모든 특대형 반인륜 범죄와 피해에 대해서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전체 조선 민족이 납득할 수 있게 배상해야 된다. 이런 발언했다고 합니다. 예. 네. 그건 맞는 말이죠. 네, 공식적인 입장을 이제 낸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좀 대두가 되니까 약간 북한에서도 남한에도 있는 게 아니고 북한에도 어쨌든 성노예 피해자들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일본이 납득할 수 있게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좀 강하게 요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사실 한국에 있는 피해자한테도 제대로 배상한 적이 없잖아요. 네네. 지금도 뭐 언제죠? 뭐 매주 이렇게 집회하고 그러시던데. 네. 분들. 네. 그래서 이제 그 북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예 이제 북일 간에는 이제 수교가 맺어지진 않은 네. 상태니까. 협상 자체가 없었던 거죠. 네네네네. 2010년부터 15년째 협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납치 문제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제 네, 진척이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외무성 대변인은 일본에 의해 조직된 이런 성노예 범죄는 여성의 존엄, 정조, 육체를 깡그리 유린한 시효 불적용의 극악한 특대형 인권 유린 범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렇죠. 이런 건 시효를 적용하면 안 되죠. 네네네. 반인륜 범죄인데. 네네네. 이렇게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좀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북한에 이제 위안부 피해자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지금 생존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재는 2004년도에 서울에서 과거 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 협의회의 국제회의가 열렸었는데 네. 그 회의를 통해서 한국에 알려졌었습니다. 이게 북한에도 우리도 이제 예를 들어서 정신대 대책협의회 이런 게 있죠. 네, 그런 단체가 정대협. 있죠. 네네네. 이게 있는데 이제 북한에도 조선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연행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이 위원회에 홍선옥 위원장을 비롯해서 피해자 9명이 한국을 방문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리상옥 이제 피해자분이 계세요. 네. 그분하고 또 징용으로 끌려갔던 이제 황종수란 피해자가 네. 그 당시 생생한 증언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북한의 이제 그런 위안부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포토 저널리스트 일본인 이토 다카시라고 있거든요. 예.
이분은 또 위안부 할머니들 얘기를 직접 들었었어요. 북한에서. 네, 네. 직접 들었었는데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먹었었거든요. 네. 근데 얼마나 잔인하냐면은 뭐 임신한다고 해서 자궁을 그냥 막 드러내고 일본군들이 재미로 이제 위안부 배에다 문신을 새기기도 하고. 저 그 사진 봤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엄청 훨씬 잔인한 게 많아요. 네. 그래서 막 그 자리에서 막 칼로 죽여버리고 막 피를 막 할머니들에게 핥아라 막 이 친구 막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그 잔인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거 인터넷에 보면은 많이 이제 떠돌고 있습니다, 네.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북한에서도 그 이 대책위 대변인도 이번에도 또 같이 담화를 발표해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농락되는 흥정물 이런 건 아니다 이러면서 가해자인 일본은 국가적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모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진심으로 사죄하라는 얘기는 사실 일본이 왜 역사 교과서, 네. 한국도 역사 교과서 논란인데 일본도 왜 역사 교과서에서 이런 위안부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막 네. 하잖아요. 교과서 네. 막 수정하고 이러면서 네. 그런 게 사실 입으로는 뭐 미안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진심이 아니다. 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배상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사실 좀 일본이 전향적인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사실 좀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입장이 정확하게 뭔가요? 이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일본은 일단 명확한 공식적인 입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해결됐다. 이런 입장만을 번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끝났다? 네네.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한일 청구권 협정이니까 한일 간에 해결된 거고 북한하고는 해결된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사실 이건 이제 한국의 국내 문제긴 한데 네. 이 협정에 따라서 한국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보상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네, 그쵸. 네, 그건 뭐 이제 국내 문제가 또 있으니까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일본의 입장은 그런 거다. 네네. 그래서 북한의 노동신문 사설도 이제 사실 스가 요시히데라는 일본 관방장관이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최근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주변 나라들이 외교 카드로 쓰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런 네. 나쁜 놈이군요. 네. 그래서 뭐 외교 카드로 쓰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사실상 적절한 표현은 아니죠. 이건 당연히 철회된 문제인데 마치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네. 말도 꺼내지 말아라 뭐 이런 소리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한 10월 2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은 최근 유엔 주재 일본 대사관도 유엔 총회에서 일제가 저지른 특대형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 사죄와 배상을 하라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도전해서 이제 이 일본 그 외교관이 위안부 문제는 등 외교 과거사 문제는 이미 정리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반복한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뭐 그게 10월 27일인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엔 총회가 이제 최근이라고 했었으니까 9월 아니면 10월, 9월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때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노동신문은 일본이 이런 입장 취하는데 이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유가 뭐죠? 네, 근데 이제 먼저 이유가 뭐일 것 같으세요? 뻔하죠. 사실 일본이 이제 과거에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사죄하기 싫은 거고 배상도 하기 싫은 거고. 네. 그리고 그런 입장을 취해야지 앞으로도 계속 침략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너네가 옛날에 침략하면서 이런 나쁜 짓을 하지 않았냐. 네. 그러니까 너네는 전쟁하면 안 돼. 네. 군대도 갖지 마. 네. 침략하면 안 돼. 네. 이런 이제 명분이 있는 거니까 그걸 네. 덮기 위해서. 네. 그래서 군국주의로 나가는 데서 과거 군국주의 시절의 잘못을 덮는 게 중요하겠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네. 네. 보통 다 이렇게 분석하고 계시는 것 같고, 북한도 이제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도 11월 2일 날 노동신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반동들이 일제의 침략 역사를 미화하는 이제 그 바탕에는 그것을 되풀이하자는 범죄적 목적이 좀 깔려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일본 역사적 교훈을 성실히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처럼 죄 많은 그런 과거들을 미화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군국화, 군국주의와 재침략의 길로 나가려고 한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미화하는 이유가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고 특히 한반도를 재침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본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 그래요. 일본의 최근에 일본이 또 침략할 수 있는 그런 네. 이제 법적 조치들을 또 막 갖췄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한반도를 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한국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뭐 들어올 수도 있다는 식으로 자꾸 입장들을 막
밝혀버리니까 네. 이거 진짜 길을 열어주고 있는 꼴이 돼버리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위안부 문제도 사실 과거사 정리하는 문제긴 한데 네. 이게 현재에도 그대로 의미가 있다. 네.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이 문제가 이제 잘 처리가 되려는데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그 한국 정부는 올해 연말 안에는 해결 안 될 거라고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나요? 예, 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랬군요. 네. 연말 안에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던 것 같아서 사실상 한일 정상회담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하나 짚고 싶은 게 네. 지금 용어가 약간 이제 혼용되고 있는데 네. 정신대라는 표현도 있고 위안부라는 네. 표현도 있고 성노예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네네. 이걸 좀 잘 정리를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혼동을 하거든요. 네. 정신대는 어쨌든 기본은 제가 알기로는 일제시대 당시에 쓰던 단어죠. 정신총동원 이런 식으로 했었으니까 네. 국민정신총동원 를 한다 해서 운동본부도 꾸리고 그런 관변단체들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기본 정신대 이런 단어들은 그 당시에 썼던 그런 단어들인 것 같고 일본이 쓰던 단어다. 네, 일본이 썼다는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본 그 사람들을 명칭했던 호칭이었던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네. 좀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위안부니 성노예니 이런 표현들을 쓸 때 네. 성노예가 가장 딱 명확하게 사실 정확한 표현이다. 네, 정확한 표현인 것 같다. 예. 이제 위안부는 사실 뭐랄까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자발적이었다 이런 이제 의미가 좀 느낌이 들지 않느냐 이런 네. 얘기도 좀 들었고 저는. 네네네. 그래서 성노예라는 말에 노예란 단어가 쓰는 게 명확하게 이제 정말로 타의적인 네. 타의에 의해서 이런 일들 한 거구나라는 게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최근 일본 이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북한이 북에도 위안부가 있고 네. 북한과 일본 사이에도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좀 명확히 밝혔다. 네. 이런 내용으로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네, 방송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북한 소식을 알고 싶은데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사이트나 언론사가 없네요. 네, 많은 언론들이 북한 소식을 다루긴 하는데 믿을 만한 것도 부족하고 한눈에 쉽게 보여주는 것도 없죠. 네. 그래서 저희 NK투데이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인포 캘린더. 인포 캘린더가 뭔가요? 네, 모든 북한 소식을 저장해놓고 날짜별 분야별로 검색해 볼 수 있게 만든 데이터베이스예요. 네, 무려 검색어로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한데요? 어떻게 찾아가면 되나요? 네, NK투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인포 캘린더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오른쪽에 배너가 달려있으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 소식을 빠르고 간편하게 볼 수 있는 NK투데이 야심작 인포 캘린더 많은 이용 바랍니다.